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가영아, 여기야. 남자친구가 상기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가영아, 여긴 내 동생 민찬이야. 그리고 여긴 내 여자친구 가영이. 남자친구가 저를 소개했죠. 저와 남자친구의 동생은 조금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가영이가 더 나오는 줄 몰라서 조금 놀랐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남자친구가 말을 이어갔어요. 가영아, 앞으로 내 동생이 우리 관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거야. 후원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곧 있으면 내 엄마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잖아. 그때 남자친구가 신나서 말했어요. 동생이 옆에서 잘 도와주기로 했거든. 남자친구는 신이 나 있었고, 남자친구의 동생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라고요. 형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해서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형제라 그런지 닮았네요. 그런가요? 어릴 때 형과 같이 다니면 쌍둥이냐는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워낙 바쁘셔서 형 손을 잡고 다녔거든요. 남자친구의 동생이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워했어요. 형이 손만 잡고 다닌 게 아니라 나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어요. 말도 마. 어릴 때 얼마나 징징댔는지. 내가 널 얼마나 달래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징징댔다고 그래? 하지만 형이 엄마 아빠 대신이었으니까. 형, 내가 잘 도와줄게.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와 그의 동생은 서로를 보며 의지를 다졌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우선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며칠 뒤에는 남자친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뿐이었기에 남자친구는 동생만이라도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 꽤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낸 대단한 분이시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 여자친구를 몇 번 집에 데려갔었는데 대부분 어머니의 압도적인 기에 눌려 결국 헤어짐을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그 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건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홀씨 어머니, 특히 건우 씨 어머니 같은 분과는 절대 잘 지낼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몇 번 봤지만 난 건우 씨 어머니가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눈빛도 너무 무섭고 그냥 헤어지자. 남자친구는 애써 아니야. 알고 보면 우리 엄마 좋은 분이셔. 다만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결혼하면 따로 살 거니까 자주 만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설득했지만 결국 여자친구는 미안해. 난 진짜 자신 없어. 건우 씨네 어머니 진짜 너무 무서워. 라고 하며 떠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전 저에게 여러 번 신신당부했어요. 가영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엄마 절대 무서운 분 아니야. 혼자 우리를 키우느라 힘들어서 표정이 좀 굳어 보이는 것뿐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 괜찮아. 나 멘탈 강한 사람이야. 전에 건우 씨도 봤잖아.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막말할 때 내가 가서 바로 눌러버렸잖아.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맞아. 내가 너 그런 모습에 반했어. 그래서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너랑 있으면 외롭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내 부모님도 정말 좋으셔.
우리 부모님 처음 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어? 라고 내가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왜 없겠어? 내가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님과 아버님이 날 꼭 안아주셨잖아. 그리고 내내 환하게 웃고 계셔서 너무 좋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마 웃는 걸 잊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웃는 걸 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친구는 고개를 흔들며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들이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웃질 못하시는 거지. 너도 우리 엄마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을 이어갔어요. 참, 내 할머니도 정말 좋으시더라. 할머니가 널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떨어지더라. 제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야, 날 많이 예뻐하시지. 내가 첫 손주니까.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부러움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의 화목함을 가장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늘 바쁘셔서 남자친구와 동생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평생을 열심히 일한 덕에 돈은 꽤 많이 모았고 나름 부유하다고 들었지만 남자친구와 동생은 늘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기에 그런 부유함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동생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녀는 슈퍼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압도적인 기운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떠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표정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치 내가 네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긴장해서 목소리가 좀 크게 나왔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자신 있게 말했죠. 어머님, 제 자랑은 아닌데 저는 거짓말도 잘 못하고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저를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자신 있으니 제 눈을 더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사실 제 눈이 매력적이라 자주 쳐다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말렸어요. 가영아, 자기야 왜 그래? 그런 말을 왜 하고 그래?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사실 건우 씨가 어머님 눈빛이 무섭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아, 어디서 본 눈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도 가끔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제가 활짝 웃으며 말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가영 씨, 당신이 나보다 더 특이한 사람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 소리 좀 들어요. 저랑 1시간 정도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할머니 말투가 나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생이랑 할머니 방에서 지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할머니랑 많이 친한가 보네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며 우리 할머니는 고스톱 칠 때 밑장 빼기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해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눈을 요래요래 뜨고 있으면 그때 딱 캐치해야 해요. 이게 말이죠. 눈치가 아주 빨라야 해요. 저는 이렇게 쫑알쫑알 말하면서 할머니가 눈과 입술에 힘을 잔뜩 주고 계신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면서 헛기침을 하시더니 결국 웃음을 터뜨리셨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웃기면 그냥 웃으셔도 돼요. 지금 웃음 참는 거 다 들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눈에 눈물까지 맺힐 정도였어요. 옆에서 남자친구와 그의 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어머님, 여기 물 좀 드세요. 제가 물을 건네자 어머니는 웃음을 멈추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가영 씨,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가영 씨는 엄청 예쁘고 똑똑하네요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전부 다 저한테 재밌는 사람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할머니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니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물으셨어요. 할머님도 참 재미있는 분이신가 보네요. 그러며 우리 할머니를 잠깐 소개하자면 할머니는 순정 만화를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순정 만화 중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잘생긴 만화를 아주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니, 할머님이 만화책을 읽으신다고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죠. 그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할머니랑 동생이랑 셋이서 새벽까지 이불 속에서 후레쉬 켜고 만화책 보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만화책 금지령이 내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할머니 눈이 안 좋으셔서 후레쉬 켜고 만화책 보면 안 된다고 하셨죠. 결국 그날 만화책 빌려온 나만 엄마한테 된통 혼났는데 사실 그거 할머니가 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비겁하게 입을 꼭 다물고 계셨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의 장면들이 생생히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올라서 제가 분한 듯이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런데 곧다시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가영 씨는 내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조금 놀라서 답했어요. 어머님이요? 아니요. 그렇다고 전혀 무섭지 않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어머님보다 우리 엄마가 화나서 고릴라로 변할 때가 훨씬 더 무서워요. 그때는 다들 문 걸어 잠그고 엄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고릴라처럼 코에서 콧바람을 마구 뿜어대면 저랑 할머니는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듯 말할 때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까지 얻어먹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자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 보니 우리 엄마보다 가영이가 더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웃으며 물었죠.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난 지금껏 살면서 우리 엄마가 웃는 걸 오늘 처음 본 것 같아. 아니지,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처음 보는 거야. 그 정도였어. 아니던데, 아까 보니까 어머니 엄청 잘 웃으시던데. 그러니까 네가 더 무섭단 말이야. 너 진짜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물었죠. 그거 칭찬인 거지. 그럼 당연히 칭찬이지. 우리 엄마 보고 안 도망간 건 너밖에 없다니까. 남자친구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니가 되도록 빨리 결혼식을 하라고 하셨대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제 말을 듣고는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죠. 남자친구 집에 비해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니는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집은 제 이름으로 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도 30평대라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다 있어서 따로 신경 쓰실 것도 없을 겁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 말하셨어요.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어요. 너 정말 괜찮겠어? 저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죠. 뭐가 괜찮아? 네 예비 시어머니 말이야. 어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시종일관 똑같을 수 있니? 아, 어머님이 원래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근데 나랑 같이 있으면 잘 웃으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혼수 말이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해가도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근데 어머님이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머님 당신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혼수 그런 거에 딱히 관심도 없더라고. 근데 내가 좀 이상한 게 있긴 해.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돈을 막 줘. 뭐 돈을 막 주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건우 시집에 간 김에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쇼핑을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쇼핑 같이 가줘서 고맙다고 돈을 막 주더라고. 그것도 20만 원씩이나 쇼핑을 같이 가줬다고 20만 원씩이나 줬다고 그렇다니까. 암튼 우선 받긴 했는데 그냥 서랍장에 넣어뒀어. 내가 돈을 왜 받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더라고. 제 말에 할머니와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지만 딱히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남편은 그저 어리둥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다만 엄마만이 색안경을 낀 채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엄마는 시어머님의 표정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요. 결혼 후 시어머님은 우리 부부를 시댁으로 자주 불렀는데요. 엄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대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 가는 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고 혹시나 시댁에 가서 제가 설거지라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님이 봉투에 몇십만 원씩 넣어서 돈을 주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대체 이 돈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설거지 했잖니 그러니까 주는 거지. 내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난 셈이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렴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아버님 제삿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음식을 하기 위해 전날 시댁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님은 피곤하다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과 같이 하라는 말을 했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별로 힘든 것도 없이 제사 음식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가서 느낀 건데요. 그런 제사 음식 준비라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뒷정리를 하고 집을 나서던 제게 시어머님이 또다시 봉투를 내밀었어요. 오늘 수고 많았다. 자, 받아라. 어머님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엄청 많이 받았는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에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돈을 다 세어봤거든요. 몇백만 원이나 돼요. 이제 그만두셔도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님의 눈이 커져 있었어요. 아니, 그 돈을 왜 모아놨어? 너 쓰라고 준 거잖니?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냥 모아뒀어요. 아무튼 넌 진짜 재밌는 아이로구나. 시어머님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고 오늘 제사 음식 만드느라 수고했으니까 우선 이건 받아라라면 시어머님이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봉투를 확인해 보니 봉투 안에 300만 원이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제가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기야, 300만 원이나 들어있는데. 아니, 이 큰 돈을 왜 주신 거지? 그거야. 자기가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주는 거겠지 아니야. 난 뭐 한 것도 없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심부름 정도만 했는걸. 근데 300만 원씩이나 어떻게 받아? 그냥 받아도 엄마가 주고 싶다는데 뭘 걱정을 해. 잘 됐네. 그동안 받은 돈으로 배기 하나 사던지 이 돈 진짜 써도 되는 건가? 제가 한동안 돈 봉투를 바라만 보다가는 다시 서랍장에 넣어뒀는데요. 시어머님이 자꾸만 돈 봉투를 주는 이유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갔다가 제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난 알 것 같구나. 왜 그러는 건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 네 시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야지. 시간 내서 시어머니랑 차 한잔 마시면서 한번 살짝 물어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결국 며칠 후 제가 시어머님을 찾아가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한테 자꾸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니? 돈을 왜 주다니?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돈이 좀 심각할 정도로 많거든요. 제가 살면서 우리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다 합해도 지금까지 어머님이 주신 돈보다 적을거려. 왜 저한테 자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야 그게 말이야. 시어머님이 말을 멈춘 채 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는데요. 저기 그게 말이야. 난 그냥 네가 예뻐서 준 건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 거니?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제가 예뻐서 돈을 주셨다고요. 그래, 너같이 예쁜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고 예뻐서 말이야. 어머님 그럴 때는 그냥 고맙다 그런 말씀만 하셔도 돼요. 아님 땡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엄마들은 그렇게 하는 거려. 그래, 이상하네.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 며느리한테 돈 봉투 주면 다들 엄청 좋아한다고 하던데 내가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거든. 돈 봉투만 주면 며느리 입이 막 찢어진다고 하던데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그만 큰 소리로 웃고 말았어요. 어머님,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내가 표정도 무표정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잖니? 근데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여기저기에 며느리랑 친해지는 방법을 물었더니 그냥 돈 봉투만 주면 바로 친해진다고 하길래 그런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거니? 그렇지 않아도 좀 이상하긴 했어. 넌 돈 봉투를 받고도 별로 안 좋아하더구나. 시어머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평생토록 돈만 벌었던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저랑 있으면 웃음이 나와서 자주 만나고 싶고 그랬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며느리를 그냥 막 불러대는 것만큼 개념 없는 시어머니도 없다고 하면서 올 때마다 돈 봉투를 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며느리랑 금세 친해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저한테 봉투를 주면 줄수록 제 표정이 더욱 어둡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홀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내 표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막 큰 소리까지 치더구나. 그래서 내 딴에는 돈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점점 더 늘렸지. 어머님, 돈으로 가까워지는 사이는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 가까워지면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마음으로 가까워진다고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라면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 둘을 홀로 키워야 했거든. 그때는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하더구나.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었으니 우선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는 게 어찌나 퍽퍽하던지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구나. 그렇다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님 옆에 가서는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초짜라고 구박을 어찌나 해대던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때는 그저 우리 아들 둘배를 굼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거든. 어느 날은 식당 주인이 고기를 조금 싸주길래 비닐봉투에 넣어와서 우리 아들들을 주니 허겁지겁 먹지 않았겠니. 그렇게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돈이 있어야 내 자식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다가는 이제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가 됐는데 자식들이 나를 멀리하더구나. 하물며 언젠가는 놀러왔던 아들 여자친구가 내가 무섭다고 도망까지 가지 뭐냐.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근데 넌 달랐어. 날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구나. 그런 널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다. 가족들에게 엄청 사랑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말이야. 그래서 네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 자라는 동안 부모 사랑 한번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아들이 너같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잘 되길 바랬거든. 그래서 결혼도 막 서두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해올 필요가 없다고 막 그러시면서 거기다 돈봉투도 막 주신 거고요. 맞다. 혹시나 네가 또다시 도망이나 가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다. 근데 너 기분 나빴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가 말이다.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 시어머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까 말한 그 마음으로 가까워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그 마음을 쓰신 거라고요. 지금껏 저한테 돈 봉투 주신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이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어머님이 지금 제게 어머님 마음을 나눠주셨잖아요. 아, 그런 거니. 근데 말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해보니 그동안 참 독하게만 살아왔구나.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꼭 안고는 손으로 시어머님의 등을 토닥토닥 해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제 품에 안겨서 한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리곤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님과의 일을 다 말했는데요. 그렇구만 내 생각이 빠졌어. 네, 그럴 줄 알았다. 진짜.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네 시어머니가 독해 보이긴 하는데 눈은 안 그랬거든. 그래서 한눈에 알아봤지. 그건 그렇고 너 시간 날 때 사돈이랑 같이 집에 좀 와라. 어머님이랑 같이. 왜긴 왜야. 이제부터 사돈도 가족의 사랑이 뭔지 느끼고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내가 어머님께 한번 여쭤볼게.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시어머님과 도련님까지 다 함께 친정으로 가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친정이 워낙 시끌벅적해서 시어머님과 도련님이 처음에는 조금 놀란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방 적응해 갔어요. 특히나 할머니가 시어머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고도톱을 치기도 했는데 시어머님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가족들과 고도업을 치던 중 시어머님이 할머니에게 외쳤어요. 사돈 어르신, 지금 밑장 빼신 거죠?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아니, 사돈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야 우리 며느리가 이미 알려줘서 알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말을 잠시 빌리자면 사돈 어르신이 밑장 빼기 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깐 눈을 요래요래 뜨고 계시면 그건 밑장 빼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사돈 어르신이 눈을 요래요래 뜨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님이 할머니 흉내를 똑같이 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할머니가 제게 소리쳤는데요. 아, 이가영, 이놈의 지집애 너 설마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닌 거야. 아니, 난 그게 아니라 할머니의 화려한 손놀림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뿐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말해버렸네. 할머니 미안,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그 얘기는 진짜 안 했어. 고소도 치다가 할머니가 질 것 같으면 괜시에 짜증내면서 고소도 판 엎어버린다는 거. 이가영, 이 배신자야. 너 이리 안 와. 할머니가 저를 쫓아다녔고 제가 할머니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요. 우리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배를 움켜잡고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우리 친정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변해갔는데요. 특히나 우리 할머니랑 엄마랑 세 분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뒤 제가 임신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태어났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무릎으로 거실을 다 쓸고 다니시면서 우리 딸에게 가진 애교를 다 부렸거든요. 우리 딸이 할머니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에 큰 소리로 웃기라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님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 딸이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을 정도랍니다. 며칠 전에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기까지 했어요. 당신애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아니, 나 요즘 너무 행복해서 그냥 막 눈물이 나와. 원래 집에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였구나. 남편이 시어머님과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감동한 듯 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어찌나 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한 우리 시어머님이 앞으로는 많이 웃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